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이 저물고 있는데요. C채널 뉴스는 올 한 해 일어났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기획보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열렸던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의 성공 개최를 되짚어보겠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7년마다 한자리에 모여 세계 선교와 인류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2009년 우리나라 부산에 제10차 총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교회는 지난 4년간 심혈을 기울여 총회를 준비해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열렸던 WCC 제10차 부산 총회는 세계교회 총대들로부터 역대 가장 잘 준비된 총회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 한국교회 성도들의 섬김에 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 총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평가였습니다. Be inspired here and also to go from here with a new blessing and a new commitment. 이번 부산 총회는 규모 면에서도 역대 최대를 기록해 141개국에서 345개 회원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사전대회를 포함해 연인원 10,000명 가까이가 총회가 열린 부산 백스코를 찾았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주제로 한 이번 총회는 의미 차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생명, 정의, 평화를 동시에 주제에 담은 첫 총회라는 점 외에도 1961년 인도 뉴델리 제3차 총회 후 40년 만에 아시아에서 열리는 총회, 한반도 분단 현장에서 열리는 총회라는 점은 세계교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에큐메니컬 교회뿐 아니라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 교회 등 다양한 교회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명, 정의, 평화에 대한 이슈는 어느 총회 때보다 치열하게 다뤄졌으며 특히 선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32년 만의 새 선교 선언문과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는 평화 선언문의 채택 등은 매우 의미 있는 결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By his response to the cross, to the suffering of Christ, and to the resurrection. So the document tries to bring both those dimensions together, the mission of God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which is within it and participates in it. 한국교회 차원에서는 130년의 비교적 짧은 역사의 한국교회를 세계교회에 본격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바꾸어 보면 2000년 전통의 세계교회를 한국교회가 경험하는 소통의 계기가 됐던 것도 분명합니다. 세계를 향하여 새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축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부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앞으로 1000년을 세계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C채널은 WCC 공동 주간 방송사로 참여해 WCC 총회 주요 일정을 생중계했으며 생생한 뉴스를 2주간 현장에서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 WCC 총회 공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공급해 전 세계 어디서나 WCC 총회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함께했습니다. 교회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평가될 WCC 제10차 부산 총회가 더욱 의미 있게 남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세계교회가 어떻게 구현해 갈 것인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WCC 총회 반대 목소리가 계속되어 온 만큼 오해와 갈등에서 비롯된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내려는 노력도 앞으로 남은 과제라 하겠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의 출범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기독교계도 교회 관련 정책이나 사역 분야에 대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2013 주요 뉴스, 새 정부 출범과 한국교회에게 맡겨진 과제를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연말 대선부터 기독교 정책, 인권과 환경, 교육, 복지, 통일 문제 등 한국교회와 관련이 있거나 주요 사역 분야가 되는 여러 가지 주제를 두고 각 대선 캠프에 정책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에큐 행동의 날을 통해 생명, 정의, 평화라는 기독교적 가치에 입각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성시와 운동본부가 중심이 된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근대 기독교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호와 활동 지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보장, 역사 교과서 문제와 동성애 법제화 반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을 제안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온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독교계 시민사회단체들도 새 정부의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비롯한 교육 시민단체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정책을 주요 사항으로 요구했으며 쌍용차와 재능교육 사태 등을 겪고 있는 노동 시민단체들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 제도화를, 환경 시민단체들은 탈핵과 4대강 문제 해결 등을 새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2013년 한 해를 마감하는 한국교회에 맡겨진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종교계의 갈등은 하루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기독교계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과 기장 등 주요 교단들도 연말 목회 서신과 시국 선언문 등을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신과 총신, 감신, 한신, 성공회대 등 주요 신학대생들까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안한 기독교 문화재 보호와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등의 정책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공협은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관련 정책의 제도화를 시도했지만 인식을 공유했을 뿐 뚜렷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기공협 측은 지속적인 제안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교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 계속 후퇴하고 있는 점도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령 기초연금 보장과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 반값 등록금 실현, 쌍용차 사태의 원만한 해결 등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입니다. 복지사역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독교계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새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한국교회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대표회장 연임 가능 규정 등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절차상 문제 등이 지적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관 개정안 등이 포함된 안건을 두고 이날 한기총 임시총회에서는 기립투표가 진행됐으며 홍재철 대표회장은 찬성 205표, 반대 6표로 가결됐다고 공포한 후 곧바로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표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 등은 총회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항의했으며 총회장은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홍재철 대표회장은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만장일치로 결의된 만큼 임시총회에서는 표결만 하면 된다고 밝혔고 이에 일부 총대들은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습니다. 패회 후 길자연, 지덕 목사 등이 포함된 26명은 반대 서명을 하고 표결 절차와 개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이번 정관 개정안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홍재철 대표회장은 지난 17일 실행위원회에 이어 임시총회에서 다시 한번 대표회장 연임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22일에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철도 민영화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철도 노조와 관련된 경찰의 강제 진입이 지난 1995년 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철도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을 여러 자회사로 분리한 뒤 마지막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이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곧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협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영국의 사례를 들면서 요금 폭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민간 회사가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안전장치 미비로 인해 대형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철도 민영화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이와 함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공감, 공유와 상생의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민영화보다는 효과적인 규제를 통해 철도 산업의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 한 해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도지원조정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제사회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금액이 약 6,200만 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1억 1,300만 달러보다 약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 나라도 올해는 13개 나라로 지난해 19개 나라에 비해 6개 나라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작년까지 대북 지원 국가들이 증가하던 추세에서 다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인도지원조정국의 강경화 사무차장보는 최근 국제사회에 우호적이지 않은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국제사회 지원을 점차 줄어들게 했다며 대북 지원 감소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성탄절에는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2013년의 마지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올해 세상을 떠난 4명의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추모제가 진행됐습니다. 3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1106번째 수요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올해 세상을 떠난 고 김득선, 이용녀, 황금주, 최선순 할머니를 추모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는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러 세계 곳곳을 다닌 할머님들이 한을 미처 풀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다며 내년에는 할머님들이 고귀한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편히 잠드소서, 할머니들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일본 대사관을 향해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지방의회 의원 10여 명은 내년 1월 위안부 소녀상을 건립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를 방문해 항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개발엔주 고피플이 지난 24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고피플 실버하우스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고피플 실버하우스는 소외 어르신들에게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임대주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공됐습니다. 극동방송이 오는 1월 2일 우리나라 방송선교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방송선교 역사관 M스튜디오를 개관합니다. 역사관은 방송선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각각 테마로 방송선교의 역사를 비롯해 북방 선교사역의 역사 또한 담아 전시할 예정입니다. CCC 한국대학생선교회 학생들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으로 구호 활동을 떠날 예정입니다. 자원봉사팀과 의료선교팀으로 구성된 구호팀은 현지에서 구호 물품 보급과 기도 방문, 트라우마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 소속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이 오는 28일 서울 세종로 올레스퀘어에서 감동의 발견 콘서트를 엽니다.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은 조선시대 공중음악기관에서 연주하던 관현 맹인 악사를 재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3월 창단된 국악단입니다. 날씨입니다. 강력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로 무척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강원 영서와 산간,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9도, 서울 영하 8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광주는 2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모든 바다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 서해안에는 주말까지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